장맛비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. 김지훈 기상 전문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예, 김지훈 기자가 이 시간에 출연을 하는 거 보면 비 상황이 심상치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. 예, 보면 계속 태풍급 장맛비다, 태풍급 비바람이 이렇게 말하잖아요. 장마 때는 그렇게 지금의 이 정도로는 그렇게 비바람이 몰아치지 않았나 보죠? 네, 그렇습니다. 이번 비구름은 장마전선이 활성화되면서 장마전선 위에서 발달한 이 저기압이 몰고 왔습니다. 예. 이 워낙에 비바람이 강해서 태풍이 연상될 정도였는데 실제로도 태풍과 위력이 비슷했습니다. 어제 저기압이 한반도에 들어올 때 중심 기압이 985헥토파스칼 정도였는데 작년 개천절에 북상한 태풍 미탁의 세력과 거의 비슷했습니다. 예. 또 하나 닮은 것은 당시 태풍 미탁이 내륙을 관통하면서 동해안 지역으로 상당히 많은 피해를 입혔었거든요. 근데 이번 저기압도 마치 태풍처럼 내륙을 훑고 지나가고 있습니다. 태풍이나 이 강한 저기압이 해상으로 빠져나갈 때가 이 동해안 지역이 가장 위험한 시점인데 네. 지금 바로 그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이 태풍이 동해안으로 빠져나가게 되면 태풍과 그다음에 이제 강한 저기압이 동해상으로 빠져나가게 되면 시계 반대 방향의 흐름이 생기면서 예. 이 많은 양의 수증기가 산맥으로 불어들어오게 됩니다. 이 수증기가 산맥을 타고 오르면서 이 폭우구름이 발달을 할 수 있게 되는 조건이 만들어지는데요. 이 동해안 지역으로는 앞으로 이 최고 300mm 이상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가 돼 있고 예. 특히 시간당 80mm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. 이 시간당 80mm의 비를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사실 기상청에서 시간당 80mm의 비를 잘 예보하지 않습니다. 네. 이 태풍이 와도 이 정도의 비는 예보하지 않는 수준인데 양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? 네, 예. 시간당 그러니까 이 3시간만 비가 와도 300mm가 넘는 정도의 아주 많은 양의 비가 지금 강원 영동 지방으로 쏟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예. 이 동해안 지역 그러니까 강원 영동 지역은 지난 봄에 이 대형 산불이 발생하면서 지반이 상당히 약해져 있는 지역이거든요. 네. 그래서 좀 피해가 나지 않도록 대비를 좀 잘 해야 되겠습니다. 예. 네, 올해 장마 기간에는 집중호우가 잦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. 어떤 이유인지도 알려주시죠. 네, 교과서에 나오는 장마전선은 남쪽에 따뜻한 북태평양 고기압 그리고 북쪽에 차가운 오호츠크 고기압 그러니까 이 남북으로 서로 다른 성질의 공기들이 힘겨루기를 하면서 만들어지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네. 실제로 장마전선은 이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시스템을 예. 가지고 있습니다. 이 남쪽에서는 이 뜨거운 열대 기단이 들어오기도 하면 이 북쪽에서는 또 대륙의 찬 공기가 장마전선을 위에서 누르기도 합니다. 최근에는 이 대륙에서 내려오는 공기가 자주 내려오면서 장마가 좀 변칙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. 예. 이 올해도 그렇고 이 최근 경향을 보면은 이러한 모습을 자주 나타나고 있는데 이 북쪽으로는 차고 건조한 대륙의 공기 그리고 남쪽으로는 덥고 습한 해양의 공기 그러니까 성질이 정반대죠. 네. 이 사람도 성격이 반대면 강하게 충돌을 하는 것처럼 싸우죠. 네, 공기도 완전히 다른 성질의 공기가 자주 충돌하다 보니까 더 강하게 비구름이 발달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. 예. 이 최근 중국 남부에 연일 폭우가 쏟아지고 있잖아요. 사실 이것도 장마 영향입니다. 이 중국은 장마를 메이유 그리고 일본은 바이유라고 부르는데 이 남쪽의 따뜻한 공기 그리고 북쪽의 찬 공기가 서로 세력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이 비구름 통로가 중국 남부에 놓여지게 된 겁니다. 이 비구름 통로를 따라서 연일 폭우구름이 이동하다 보니까 이 중국 남부에 계속해서 며칠째 수십일째 비가 쏟아지고 있는 것입니다. 그런데 이 우려스러운 것은 이 비구름 통로가 한반도 쪽으로도 이동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. 이 여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이 강해지면서 이 장마 전선을 한반도 쪽으로 더 가깝게 밀어 올릴 것이고요. 그렇게 되면은 이 비구름 통로가 한반도 쪽에도 놓여 있게 될 수 있고 한반도 쪽에 굉장히 많은 비가 쏟아질 수 있습니다. 올해 집중호우를 좀 잘 대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. 그럼 예전에는 장마 기간에는 보통 장마 때 비는 많이 온다고 생각하잖아요. 근데 장마 기간에는 예전에는 그렇게 이번처럼 집중호우가 많이 발생하지 않았던 겁니까? 네, 그렇습니다. 이 해마다 이 집중호우가 쏟아지니까 이 체감상으로는 비가 갈수록 굉장히 많이 온다고 네. 느껴지는데 실제로 장마철 통계를 보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. 이 장마철의 총 강수량을 좀 살펴보면은 이 전체 비가 내린 양 자체는 과거와 비교했을 때
크게 차이가 없고 예. 오히려 최근에 들어와서는 조금 줄어든 모습도 보입니다. 근데 하지만 이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이 장마철에 집중호우의 빈도가 얼마나 늘었냐를 볼 수 있는데 네. 시간당 30mm 이상의 이 폭우의 빈도는 오히려 과거보다 30%가량 증가를 했습니다. 예.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이 장마철 기간에 내리는 비의 양, 그러니까 전체적인 비의 양은 변동이 없는데 네. 집중호우의 빈도가 늘었다는 것은 한 번 비가 내릴 때 많은 양의 비가 쏟아지는 네. 형태로 이 장마가 바뀌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예. 역시 이러한 것은 지구 온난화가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. 이 공기는 뜨거워지면 뜨거워질수록 수증기를 더 많이 머금을 수 있습니다. 결국은 이 수증기를 더 많이 머금은 공기들이 한반도 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더 많은 양의 비를 뿌릴 수 있고 비의 강도가 더 강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렇군요. 네, 앞으로도 몇 차례 폭우가 더 이어질 텐데요.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까요? 네, 먼저 가정에서는 비가 새거나 배수로가 막힌 곳은 없는지 좀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. 이 축대나 담장에는 균열이 없는지 그리고 많은 비에 무너져 내릴 가능성은 없는지 점검을 잘 해야 되겠습니다. 침수가 예상되는 저지대 같은 경우에는 미리 모래주머니와 튜브 등을 준비해두면 좋겠고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비상연락처나 비상 대피 장소를 미리 숙지를 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. 예. 이 갑자기 비가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이 길에서 물이 차오르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. 네. 이럴 경우에는 절대로 이 신호등이나 고압전선 근처에는 감전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가까이 가지 말아야 되겠고요. 네. 특히 이 계곡과 하천 같은 경우에는 순식간에 물이 불어날 수 있는 지역입니다. 그래서 이 섣불리 건너려고 하지 말고 이 최대한 안전한 곳으로 몸을 옮긴 뒤에 구조대를 기다리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이제 물조심 정말 해야 될 그런 시기가 왔습니다.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김재훈 기상 전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